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혼혈입니다. 누구건 간에 단일 부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저도 혼혈이란 말이죠. 아울러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만 가까이 됩니다. 300년 뒤에도 우리는 혼혈이니 다문화 가정이니 이런 따위의 말을 사용할까요? 특히나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걸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졸렬한 짓이죠. 오늘은 좀 특이한 저자를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오늘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특이한 이력의 저자를 모시고 특이하진 않지만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성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성관입니다. 예, 독특하고 매력적인 비주얼과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직업은 의사이고요. 우와. 부업으로 작가 하고 있습니다. 아, 본업이 작가고 부업이 의사 아닙니까? 제가 작가로는 살 수 없으니까 부업으로 의사를 한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본업은 의사고요. 네. 한 2년 동안은 지금 글을 좀 못 쓰고 있다가 예. 최근에는 좀 다시 한번 글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부업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유도신문을 했는데 안 넘어가신다. 이게 뭐 부업이 의사라 그러면 굉장히 밉상이죠. 네. 그죠? 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글을 쓰기 위해서 부업으로 의사를 한다 이러면 욕먹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간이 없으실 텐데 제법 분량이 되는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런 책을 쓰게 된? 이게 제가 공중보건의로 저희가 의사는 국방의 의무 대신 군대를 가는 것 대신 하시죠. 공중보건이라 하는데 그때 산청에서 공중보건이라 했을 때 그 한 아이가 그 이제 어머니 그 베트남 임산부랑 할머니께서 하루는 저희 예방 접종을 하러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질문하고 예방 접종을 하고 가시는데 그때 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뱃속의 아기가. 그래서 아유 딸이 참 예쁘겠네요 하고 또 한마디를 건넸는데 할머니께서 나가시면서 아우 딸이 엄마를 닮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배를 좀 얼버무리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참 그날 뭐 밤에 좀 생각을 참 많이 가슴도 좀 찡하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금은 그때가 6, 7년 전이니까 지금 7살, 8살 됐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글을 좀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시지만 청소년기부터 이런 글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면 본인이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재능 같은 건 사실 따로 없고요. 그냥 대학교 때부터 책을 조금씩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어느 26, 7살 때 좀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책에 대해 책을 좀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달리는 거야 로신한테. 생초보 의사의 생비량 이야기. 남자, 연애를 기록하다.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나도 좀 써봐야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지금 비호감 쪽으로 가시는 거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뭐 재능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 2-3시간씩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어떻게 이번에 4권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시선, 그리고 부제가 어느 혼혈아의 마지막 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과 생각이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표지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다수의 친구들을 이쪽 어두운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 같은 잡종 새끼는 싫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다. 그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한국인이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남과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한국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조금 더 차별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생긴 것 뭐 아니면 출신 말의 사투리나 이런 것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여전히 한국은 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혼혈이라든 잡종이든 조금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나 말투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증가할 건 분명한 일인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처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온 지 이제만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 일들이 지금 이 시선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올 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심각하겠죠. 2000년 전으로 조선족과 결혼을 떠나서 그 이후로 이제 국제 결혼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결혼하신 분들의 아이들이 이 책을 썼을 때가 한 10살 전후였다면 지금은 12살 중고등학생이 지금 될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할 시간이 사실은 얼마 남지 그렇게 되겠죠. 않았고요. 그러면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교육의 문제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어휘 능력이 떨어진다. 엄마가 어쨌든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언어 전달 능력이나 습득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학습을 못 쫓아가는 문제들도 생긴다. 초기에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청년들은? 그러게 그게 참 제가 강남에는 지금 어린이집에 영어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아이들은 다들 시골에서 일단 자라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시골이나 뭐 지방 중소도시에서 많게 되고 그러면 일단은 교육의 혜택 자체를 정말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통계로 그 다문화 가정 2세가 고등학교 중퇴율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70%나 되나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 지금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과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사회도 관심이 없고 국가도 관심이 없고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과연 그 학생들은 그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 참 그게 사회의 그늘이고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될 거거든요. 어떤 계층을 형성하게 될 건데 숫자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의 계층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사실은 예. 지금 나이가 아마 중고등학교가 딱 시점이고요. 예. 앞으로 5년, 10년 후면 그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이 사회로 사회에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예. 상당히 제한됩니다. 고등학교 중퇴 또는 중졸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사실은 거의 없게 되고요. 군 입대가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를 졸업해야 갈 수 있나요? 그 고교 중퇴까지는 지금 좀 다른데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가야 되고요. 예. 고등학교 중퇴도 아마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면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중학교는 안 가고요. 야, 그러면 학력도 안 되고 병역도 안 되면 참 그 우리 사회에서는 애매하네요, 그거. 예, 거기다가 뭐 아시겠지만 집안 사정들이 다들 당연히 좋지 않겠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을 못 받으면 사실 그 세컨드 찬스라고 해서 두 번째 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 한 번 지나가면 끝이죠. 예, 예. 그 아이들에게 과연 두 번째 기회가 사실 첫 번째 기회가 이미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기회조차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그 젊음의 에너지가 네. 어디로 과연 쏟아질지가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닥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예, 정부는 예. 사실은 거의 뭐 언론,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사회 각층 자체가 아예 그냥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그 왜 그럴까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그걸 뻔히 알 텐데 당국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겨를이 없다는 걸까요? 그러면? 일단은 예. 뭐 정치를 떠나서 예. 일단은 극소수이고 사실은 예. 농촌 쪽도 어촌 쪽 그런 약간 지역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별로 이슈화 되지가 못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문제는 사실 특정한 A라는 해결책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장기간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려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특별하게 해결책까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저도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종의 문제 제기잖아요. 예. 책으로 낸다는 건 소설책이긴 해도 어쨌든 문제 제기를 자꾸 해서 각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또 이런 쪽에 지금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지원 단체들끼리도 또 이제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커지기는 하겠죠, 그게. 예. 그런데 일단은 너무나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 사실은 이미 중고등학생 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예. 그리고 다른 것을 여러 가지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체험시켜 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는 사실 그 아이들의 시골이나 지역적으로 되게 나누어져 있고요. 예. 사실 강남이나 서울 쪽에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전 시골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자체도 네. 뭐 신경을 써줄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책 날개를 이렇게 펴놨는데요. 요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수를 한다는 핑계로 하동 고시촌에서 혼자 생활하며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해서 의학 공부 30%, 독서 30%, 여행 30%, 스타크래프트겠죠. 스타 10%의 비율로 대학 생활을 보냈다. 대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달랑 20만 원짜리 자전거에 텐트를 싣고 혼자서 전국 자전거 일주를 했다. 7년간의 여행과 20년간의 독서 경력을 버무려 여행기, 달리는 거야로 신한테를 비롯하여 생초보 의사의 생비량 이야기, 남자 연애를 기록하다 등 독특한 시각에 유쾌함이 듬뿍 묻어나는 책들을 썼다. 독특한 분은 많네요. 전반적인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선. 일단은 시작은
이제 주인공인 배남이가 예. 일단 감옥에서 눈을 뜨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남이랑 그리고 배남이를 변호하는 변호사와 그리고 예. 배남이를 정신 분석했던 정신과 의사 이 예. 세 명이서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예. 그 과거와 함께 회상하면서 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양식입니다. 1331번 김배남. 앞에 번호가 붙는다는 게 벌써 뭔가를 암시하고 있네요. 네. 서글픈 얘기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우리가 시골 이렇게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가지는 게 저는 건설 현장에 이제 물론 27년째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만 그 불법 체류자도 많고 또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아예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 몽고 사람들도 여러 있고 정말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팀의 반장한테 얘기를 해서 반장이 몽고 말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무엇보다도 작업 지시는 상관이 없는데 안전관리가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전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현장에. 그때는 이제 어쨌든 그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인데 서류가 없는 중국 사람인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단속을 나오잖아요. 단속을 나오면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강제 추방을 예, 강제 추방 당하면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 현지 브로커한테 지불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못 갚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추방당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평생 못 갚는 돈인 거죠. 그 금액이. 예.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나오면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도망가요. 심지어는 정말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게 모든 걸 다 떠나서 갑자기 단속이 들이닥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피신시킬 거냐.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도망가는 저 사람이 안전하게 도망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그거 교육도 했어요. 법적으로는 위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안전교육하면서 불안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자 만약에 단속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코스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이쪽으로. 정문이 이쪽이고 문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들은 그 중간에 어느 지점 몇 동 어디로 가면 되니까 엉뚱한 데로 가거나 뛰어내려가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래서 얘기도 해주고 반장들한테 한 번씩 가보라고까지 해요. 오면 아니면 올라가서 어디 숨어 있으라든지 물탱크 어디에 숨어 있으면 뭐 나중에 간 다음에 꺼내줄게.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남다른 생각이에요. 느낌이. 이 책에 대한 느낌이. 물론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또 이 아까 말씀하신 엄마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같은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빨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진행형인데 문제 자체가. 어떤 해결책까지는 아니라도 책을 쓰시면서 이런 거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으세요? 사실 지금 시골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사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죠. 정말 교육이 정말 열악합니다. 시골에 일단은 뭐 영어 교육도 사실 안 되고 애들 학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시골 가면 아이들이 한 2-3명이서 그냥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뭐 강남처럼 뭐 영어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걸 못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거를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환경이나 자기 삶에 대한 그런 분노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분노는 사실 거대한 저는 에너지라고 보는 편인데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좀 좋은 방향으로 애들 그 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뭐 체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 뭐 공부부터 해서 음악부터 해서 그런 거를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강력한 사실 사람들의
같이 모여야만 하는 건데 예. 사실은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이 아닌데 어차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그거 내일 아닌데 그게 뭐 걔들 그렇게 살겠지라고 해서 공감의식, 그러니까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한국인이라는 공감의식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자기 먹고 살기 그냥 바쁘다고 해서 뭐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것 첫 번째로 사회 구조적으로 지원과 함께 두 번째로 사람들이 약간 연대의식과 공감 의식이 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닌데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조금 낫다. 근데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위에서 보면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그 동네 같은 사람들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부류에 들어있는. 예. 실제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하게 사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괜찮게 산다. 그게 13%랍니다. 위에 이제 아주 대단하신 분들 한 3%는 빼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참 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그나마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좀 범위를 조금 넓히면 20%라는데 그러면 나머지 70%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 빈민이거나 농촌 빈민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니라든지 그래도 내가 나는 이런데 너보단 내가 낫지. 그걸 좀 깼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장애인이나 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차별 이런 문제들 모두가 그냥 나는 아니니까 일단 자기는 아니고 자기는 다르다. 또는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런 그런 역지사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찬가지 크게 보면 사실 다 같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 2세에 대한 생각이나 장애인에 대한 생각, 비정규직 차별 문제, 그다음 쌍용 자동차 문제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는지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다들 너무 빨리 한국은 특히 너무 빨리 변했고요. 너무 삭막하고 경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사실은 너도 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경쟁력도 없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그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저도 물론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시 빈민은 아니단 말이죠. 직장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그동안 국민연금 낸 게 있으니까 몇십만 원이라도 나중에 그게 이제 나오고 하니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어찌 보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같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서요. 차이 없는데 정말 왜들 그러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은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안 되는데 관심 안 가지고 내일 아니라고 하면 그런 며느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 너무 심한 악담인가요? 근데 이런 말도 하고 싶을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뭘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조금만 빨리 이게 우리가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는데 안 틀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무차별 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도지사도 있고 나 그분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분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컸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릴 때 수돗물 먹고 크면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밥을 먹여야죠. 그렇죠? 수돗물 먹고 크면 그분처럼 무차별 급식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애들한테 밥 먹여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또 화날라 그러네. 이 얘기는 시사 프로 하는 분들이 하시라고 그러고. 네. 네, 시선 어느 혼혈아의 마지막 하루. 마지막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저희가 해결책도 없으면서 괜히 이렇게 30분을 뭐 한탄을 한 것 같아서 듣는 분들이 뭐 굉장히 좀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답 없는 걸 왜 지들끼리 저렇게 다 안다는 식으로 떠들까 이럴 수 있는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문제 제기가 되면 또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래. 그런 게 있었다. 내 친구도 이런 사람이 있고 시골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방향을 하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 책 쓰면서 이런 거 좀 이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아마 농촌 문제라고 한정 짓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을 공동체 얘기도 나오는데 좀 더 이웃 그리고 주위 사람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간의 그 교류 같은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류를 활성화하자. 어떤 형태로든지 접점을 넓혀가면 달라지겠네요. 그게 저도 지금 1년, 2년마다 계속 이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마을 제가 사는 동네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뭐 이사를 가고 이사 가게 되고 뭐 마을 도서관을 짓자 해서 좀 하다 보면 또 이사를 가다 보면서 사실 그런 교류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사회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장치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민간이 다 합동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장을 자꾸 이렇게 열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작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접점을 넓혀가면서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친구가 되고 할 테니까 어떤 강제적인 것보다는 뭐 당연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역시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가장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저비용인 대책을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교류를 해보자. 아, 좋은 말씀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책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피부가 좀 검은 편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도 했죠. 떼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른 적도 있습니다. 또 이게 자극이 되었고 얼굴에 이렇게 딱지도 안 들 정도였죠. 이 어린 마음에 친구들의 장난이 저한테도 상처였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피부가 뽀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인근의 그 꽃이나 과일, 채소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들이 아주 흉측하죠. 이처럼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무언가가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괴물 맞습니까? 이전에 익숙한 것들에 대해 낯설음이라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물론 자연계의 순리에 따라 일어난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자규에 의한 변화죠. 그러나 이전의 익숙함과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비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개개인별 취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고 논리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따돌린다면 언젠간 나 역시도 어느 부분의 다름 때문에 남들에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타인으로부터의 외면을 즐기고 무리 속의 외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배타성을 걱정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화교가 자리 잡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고 하던가요? 입으로는 다양성, 평등을 외치면서 돌아서면서 혼혈이니 중국 애들이니 이런 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혼혈이라니까요. 어찌 보면은 섞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별 생각도 없이 간직했던 기준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PD도 출연자도 바뀌고 섞였지만 정성은 그대로인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